네, 700억, 1100억, 7.9%, 58%, 85%.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평균 소요 비용과 성공 확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임상시험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 임상시험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700억, 1100억, 7.9%, 58%, 85%. 먼저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시험 소요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임상시험 소요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인더스트리에서 퍼블리시한 데이터와 미국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단 요즘 많은 임상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로 임상과 항암 임상 비용을 살펴보면 뉴로 임상은 1, 2, 3상 모두 마치는 데까지 약 700억 원, 그리고 항암 1, 2, 3상에는 약 11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 2, 3상 모두 성공할 확률은 약 7.9%, 임상시험 성공 후 신약 허가 신청이 제출되는 확률은 58%, 그리고 시판 승인 받을 확률은 약 85%를 의미합니다. 어떤 보고서에는 전임상 단계부터 최종 시판 승인까지 전체 성공률을 약 7.9%로 보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 100개 후보 물질이 있다면 그중 약 6개가 신약 허가 신청까지 가고 시판 허가까지 되는 경우는 5개 내지 9개라는 말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개 정도의 허가용 임상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라면 최소한 1개 정도는 신약 허가를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신약 허가 받은 약물이 있다는 소식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CRA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도 어떤 본인이 관리했던 임상시험이 신약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저는 한 17년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듣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 확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만 분의 1. 여튼 말씀드린 비용은 전임상 단계는 제외한 것이니까 전임상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과 기간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일단 왜 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즉 돈이죠. 다양한 말로 이렇게 포장하고는 합니다.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의료과학기술의 개발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등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돈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엔호투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600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00억 원. 많죠. 그리고 최근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로 2024년 3월 FDA 풀 어프로발을 받은 엘라히어라는 약물은 예상 매출액을 연 3.3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3억 원이 아니고요. 3.3조 원입니다. 약물 한 개로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게 되니까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개발 비용입니다. 이게 1, 20억 원이 드는 게 아니고 100억, 1000억 이렇게 드니까 규모가 적은 기업은 아무래도 시판까지의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1상이나 2상까지 한 3, 40억 원 정도 쓰고 성공한다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꼭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해야만 하는 이 임상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1,000억 원짜리 글로벌 3상 임상시험에 대해 계약서, 마일스톤, 그리고 타임라인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비용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었고 그 결과 임상시험 비용을 70억 원 정도 절감하여 재계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70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막상 1,000억 원에서 70억 이렇게 하면 한 7% 정도의 절감이었는데요. 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절감 액수에 대한 체감이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또 국내 3상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기계약 대비해서 약 10%, 10억 원 정도 비용 절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최초 계약 시 견적을 꼼꼼히 리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계약 후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임상 비용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항목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 비용에 관여하는 것은 일단 크게 임상 기간, 사이트, 그리고 환자 수입니다. 이 3요소는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임상 디자인과도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임상 기간은 환자 등록 완료일, 사이트 수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임상 시놉시스를 가급적 구체화시켜야 되고요. 이때 가급적 환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환자 수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견적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될 텐데요. 견적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업무 범위입니다. 풀스콥인지 아니면 파셜인지 풀 SDB인지 RBM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탁 업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행 업무별로 단가와 횟수 그리고 업무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일단 유닛, 그리고 환자 수, 사이트 수, 모니터링 빈도, 이상 반응 보고 빈도, EDC,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일스톤입니다. 좀 많은데요. 각 핵심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게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핵심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서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모든 항목들을 오늘 모두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CRO에서 주요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모니터링 그리고 기간에 연계된 마일스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선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뢰사와 CRO 간 가장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모니터링 항목은 EDC 페이지 수와 환자 수와 연계되어 있고요. EDC 페이지는 스페시픽 페이지와 루틴 페이지 또는 유닉 페이지와 리핏 페이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스페시픽 페이지의 경우 한 명의 CRA가 기관 모니터링을 하루 진행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스페시픽 페이지는 경험자의 경우에는 페이지당 최대 6분, 리핏 페이지의 경우 페이지당 최대 3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사전 지식을 토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앞선 사전 지식에 따라서 이런 견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러한 제한이 적당한지 또는 부적당한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닉 CRF 수가 10페이지니까 최대 6분 곱하기 10 해서 60분이 소요될 것이고요. 루틴 CRF 수는 20페이지니까 최대 3분 곱하기 20 해서 60분. 그리고 토탈 CRF 모니터링 하는데 토탈 원 CRF 모니터링 하는데 2시간이면 되네요. 그럼 하루 6시간을 모니터링 하는데 3분의 1 방문이면 되는데 모니터링 횟수는 10번으로 책정되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는 몇 명일까요? 이 가정을 토대로 한번 산출해 볼게요. 총 CRF 페이지 수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환자 수는 유닉 10페이지, 루틴 20 하면 30이고 그러면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예상 가능한 모니터링 총 횟수는 환자당 2시간이 모니터링에 소요되니까 총 20시간. 그럼 하루 6시간 SDB를 하면 총 3.3 방문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이밀면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환자 등록 완료 마일스톤과 과제 마일스톤이 서로 맞물려서 견적을 이루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비용 조정 요청 시 가장 핵심은 바로 레셔널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비용 조정은 그냥 동정을 바라는 것이고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 레셔널로 SDB를 먼저 들었는데 다른 업무 항목들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업무 설명과 함께 검토하면 그 레셔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견적을 줄 때 비용 절감 요청을 고려해서 업체에서 15에서 20% 정도 상향한 금액으로 견적을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할인을 위한 내고를 해왔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각 업무별 절감액보다는 통으로 최종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경우 비용 절감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큰 할인율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비용 조정을 한 후라면 체감적인 할인율이 적더라도 총 비용은 반드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임상 비용이란 게 견적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임을 알면서도 지불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PM이나 CRM으로서 아니면 BD로서 서로 정당한 계약을 맺기 위한 논쟁을 하고 그 결과
이유 있는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